경제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빚을 내가지고 그걸 땜빵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빚을 내서 또 땜빵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부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게 보통 한 100년에 한 번 빵 터지고 다시 새로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부채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끝부분에 와 있고요. 끝자락에 오면은 보통 그게 이제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경제 역사를 보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 이제 폭등 장세가 시작됐다고 작가님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시작은 했다고 봐야죠. 네, 그죠? 이미 시작했으면 이번에는 언제까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전망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에 나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네, 비트코인 그쵸.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쵸. 함께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서 재미 봐야 뭐해. 내가 늦게 팔면 돈을 못 버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시스템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그 올해는 그냥 냅두세요. 이게 조정장이랑 하락장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정장은 보통 15에서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도 지금 가격에서 한 20% 떨어졌다 하면은 그거는 냅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이상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좀 파세요. 예, 그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물론 이 첫 번째 방법의 단점은 최고점에서는 팔 수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근처에 정말 진심으로 쟤는 투자의 꽝이구나, 정말 마이너스 손이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걔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친구로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자가 가족 돈까지 끌어가지고 비트코인 들어가는 그날이 당신 나간 날입니다. 그렇죠?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정말 투자에 관심 없는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 계좌 만들겠다 하는 그날 있잖아요. 그걸 통상적으로 이제 계층으로 보면은 대체로 20대 초반 여성분들, 또는 이제 좀 서울이 아닌 좀 이제 먼 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셔가지고 코인을 사신다 하면은 그때는 나갈 때입니다. 근데 이번 장세에서 가격이랑 기간은 언제까지 좀 보세요? 이 기간은요, 일단 최소 1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죠. 그 1년 동안에 진짜 엄청나게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엄청 오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두세 배 정도밖에 안 오르지만, 그 대신에 뭐 한 18개월 정도 완만하게 간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결론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을 말씀드리면요. 그 두 번째 좀 완만한 시나리오는 좀 그냥 비트코인 기준으로 두세 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알트코인이 그거보다 더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친 시나리오. 정말 이제 얘가 정말 하늘을 뚫어버린다. 그거는 지금 뭐 7억, 1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률은 높지 않다고는 보지만 확률이 제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광기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뉴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이야 별의 그 속도는 계산할 수 있는데 말이야 내가 인간의 광기를 계산 못하겠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심지어 별도 계산 못합니다. 지금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안에 2억은 돌파한다고 보시나요? 2억은 가격적으로. 네. 아, 진짜 1억 돌파도 가능할까 말까 막 하는 사람들이 1억은 이미 의문을 가졌는데 왔잖아요. 네. 1억 근처까지 오는 걸 보면서 이제 언젠가는 2억이 될지도 모르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긴 하네요, 진짜. 네. 자, 하지만 2021년에 11월 9일에 8,270만 원 사상 최고가 경신한 비트코인이 예. 그 다음 달부터 하락장은 2022년에 12월에 2,070만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폭락장이었 건데 그렇죠. 그 기간 때 알트코인은 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린 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리 지금 가격이 오른다 해서 막 너도나도 사서 막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상승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근데 맞다. 이제 상승장 후반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다르다 하면서. 근데 그 비트코인은 뭐 기관이 있고 뭐고 있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대폭락은 불가능할 것이다. 예, 시장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하락장에서도 그 비트코인은 7, 80, 90% 하락할 겁니다. 예, 걱정 마세요. 네, 알트코인은 90% 이상으로 나락이 갈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개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하락하면 그때 팔아치우고 나가기. 그때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도 동일한 시기에. 그 두 번째,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바이 하는 거. 네. 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넘어서는데 상승세에 이어지자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름세인데요. 그러겠죠? 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빗성 관련주인 위지트, 티사이언픽 등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코인의 투자 아니면 코인 관련 주식 투자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한국 주식도 있고 뭐 미국에는 뭐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코인의 거래량과 가격이 급증하면 얘네들도 신나게 오르는
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데 얘네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코인 파생 상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원유 선물이 들어가냐 아니면은 그 원유 회사에 들어가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굳이 그 코인을 투자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파생 상품인 그 이런 회사들의 주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냥 코인 사지. 자, 그럼 비트코인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비트코인이 가진 경쟁력은 뭐라 생각하는지랑 그 비트코인의 활용 가치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그 투자 수단으로만 쓰이는 건지? 경쟁력이라는 게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쟁력? 일단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요.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누가 만든지도 다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한마디로 정부가 족칠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야 보트리 일로 와봐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일로 와봐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네, 그게 일단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급 스케줄이 전부 다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암호화폐 대비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른 자산 대비 경쟁력은 내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산을 쉽게 해외로 넘길 수 있다. 이게 가장 큽니다. 네. 참고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업비트에서 이제 코인을 사가지고 해외로 넘기려면은 그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산이 해외 나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 부자들보다 훨씬 더 큰 부자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24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그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제 언제 사야 되냐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제 사냐에 대해서 답변은 그냥 지금 이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너무 비싸잖아. 조정받으면 들어갈래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러면은 자 어제 3월 6일 날 새벽에 조정이 왔거든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을걸?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조정이 오면 이게 더 갈 것 같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들어가냐 이겁니다. 맨날 조정만 기다리는데 조정이 와도 못 들어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한 말이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 2억으로 간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면은 지금 가격이 예를 들면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게 뭐 8천까지 들어가면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8천까지 들어가면은 오케이, 컨그라츄레이션. 그럼 거기서부터 1.2억을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들어가면 1.1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더 먹자고 조정을 기다리는 건데, 근데 그 조정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정이 내가 보기 올 가능성이 50%가 안 올 가능성이 50%인데, 그러면은 50% 확률로는 1,000만 원 더 먹는 거고, 50% 확률로는 요 1억이 넘는 요 포텐셜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들어가라 이거죠. 어차피 조정가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예. 일단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얼마를 들어가느냐, 얼마를 베팅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 요즘에 페이스북 인증사진이 많이 뜨더라고요. 내가 2016년에 이더리움을 샀는데 말이야 35배 올랐어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수량을 보죠. 50만 원이야. 그럼 이제 야 컨그라츄레이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를 그냥 많이 따라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뭐 얘는 뭐 35배까지는 못 벌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3배를 벌었다고 쳐요. 근데 얘는 10억을 들어갔어.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투자를 더 잘한 건 맞죠. 35배를 벌었으니까. 그러면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 딴 친구는 10억을 사이 2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인생이 바뀝니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배팅 금액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이상은 잃으면 안 되라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근데 그럼 내가 손절폭을 25%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를 베팅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4천만 원. 그게 25% 떨어지면은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오케이.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은 1,000만 원 날리면 끝나면 되는 건데, 근데 얘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으면요, 그러면은 추가 금액을 투입해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미 이익 본 게 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투입해서 거기 손실을 봐도 이미 요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잃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 그럼 그때 또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불타기라고 이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안타깝게도 반대로 합니다. 불타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불타기를 해야 돼요. 올라갈 때 그때 계속 돈을 넣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진짜 4배, 5배, 10배 가잖아요. 그러면은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전자사람이 아깝잖아요. 50만 원 넣어가지고 35배 올랐는데 얘는 추가 투자 안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물고 1,500만 원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상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불타기를 하세요. 자, 요즘같이 이제 코인이 이제 폭등하고 또 조정을 겪는 시기에 작가님 나와주셔서 이제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 주셨는데,
작가님 어쨌든 2억은 간다고 보시는 입장. 뭐, 그쵸,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죠? 최소한. 뭐, 저는 사실, 이제 그 어마어마한 버블이 와가지고, 더 해피해지는 거를 바라고 있지만, 저도 어느 정도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바라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또 안 갈 수도 있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가 수익을 크게 보려면 원금이 커야 되겠지만 그게 또 내 삶을 흔들 정도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처음엔 작게 들어가서, 제 말이 틀리면 빨리 손절하시고, 제 말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계속 추가 금액 투입. 알겠습니다. 작가님과는 또 다음번에 코인 관련해서 좋은 콘텐츠 한번 제가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강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